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1953년 시작돼서 단 한 차례도 취소된 적이 없는 서울 광화문 보신각 지하의종 타종 행사를 올 겨울에는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겨울 들어서 코비드-19 확산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고 우울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하의 종소리도 없다니 씁쓸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해온 코로나 백신의 제품 출시가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개 회사들이 백신 연구의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현재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북리뷰했던 율라비스저 면역에 관해서란 책에서 저자는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백신의 효과는 접종받는 개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단이 면역됨으로써 백신을 미처 못 맞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정기적으로 맞는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인데 RNA는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년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타입에 따른 새로운 백신을 매년 접종받아야죠. 인플루엔자 백신의 유통은 출고된 후 섭씨 2 내지 8도의 냉장 유통, 즉 콜드 체인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만드는 코로나 백신은 영하 70도 혹은 영하 20도에서 유통 및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죠. 왜일까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독성이 약해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바이러스 특성을 나타내는 단백질만을 정제해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바이러스 본체나 단백질이 아닌 순수한 mRNA 백신입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전체를 주사맞게 되는 것이죠. 이 mRNA 유전체가 어깨 근육에 주사되면 근육세포가 이 mRNA를 받아들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이 단백질을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 주입된 mRNA 유전체는 한 번 단백질로 복제되면 영원히 우리 몸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 몸에 머무르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관도 힘들고 유전체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혹시 모를 불안감을 일으키는 백신을 개발한 것일까요? 정답은 백신의 개발 기간과 이후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응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기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바이러스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과정, 독성이 없는 순수한 단백질을 분리하는 기나긴 과정을 거치고 이를 달걀에 주입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복제하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 이상이 걸리죠. 반면에 mRNA 백신은 달걀에 접종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조작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이러한 mRNA 백신 생산 프로세스가 확립되면 이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기존의 백신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아직까지는 관련 기술이 미처 못 따라와서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의료기술이 이번 일로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mRNA 백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결국 보관과 유통이겠죠. mRNA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mRNA 백신이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유전자 분석이 다 끝나서 잘 알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일부에 심어서 몸에 주입하고 이 특징을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이라고도 하죠. 아데노바이러스는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 결핍증 환자가 아니라면 인체에 큰 치명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전체 조각을 가진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주입되었을 때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까요?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먼저 생기면 이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미처 코로나 관련 항체를 만들기도 전에 미리 공격받아서 그냥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설사 첫 번째 접종에서 효과를 보더라도 이후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할 경우 우리 몸은 이미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도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2번 접종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2번 접종받는 경우 2번 다 정량을 접종받은 환자의 면역 효과는 62%인데 첫 번째는 절반 용량을, 두 번째는 정량을 접종받은 환자의 면역 효과가 90%였습니다. 첫 번째에 절반만 백신을 투약받은 군이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민되시죠? 여러분에게 세 종류의 백신이 주어진다면 어느 백신부터 맞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격, 보관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면역 효과가 94.5%로 가장 높다고 보고한 모더나 백신을 주사 맞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빨리 쉽게 맞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유일한 선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해서 추가로 접종해야 할 때 불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자와 모더나 제품은 보관, 유통 과정에서 큰 혁명, 예를 들어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손쉽게 접종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고 이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될 mRNA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함부로 언급하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약은 얼마나 잘 치료하는지 여부로 평가되고 병을 예방하는 약인 백신은 얼마나 부작용이 적은지 여부로 평가됩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주사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mRNA 같은 유전체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좀 찜찜하죠.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위 고름에서 추출한 우두를 맞으면 얼굴이 소처럼 변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백신들이 접종과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혹은 뒤에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죠. 다시 오늘 동영상의 초반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백신의 효과는 접종받는 개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단의 면역됨으로써 백신을 미처 못 맞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것은 백신을 미처 못 맞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으로 백신을 접종받고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므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